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오늘 혈육을 찾지 못해 애태우던 분들에게 희망이 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138일에 걸쳐 무려 453시간 45분 동안 계속됐던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그 당시 이산의 아픔을 온 국민이 다 느꼈었죠. 그리고 그럼요. 감동, 또 가족의 소중함까지 함께 느끼면서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도 감동을 일으킨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날의 감동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네. 30년 전 특별 생방송에 남긴 의미를 되짚어보고 저희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해야 할 역할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산가족 찾기 30주년 특별 생방송 우리는 만나야 한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83년 당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했던 방송인 이지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배우 황보라 씨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고경석 사무총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고경석 사무총장님이시고 그리고 북한 관련 취재를 많이 해오신 분입니다. 이산가족 관련 취재도 많이 해주셨고요. KBS의 이용수 기자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방송인 브로닌 씨 자리해 주셨고요. 끝으로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덕모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30년 전 오늘부터 시작된 이산가족 찾기 방송.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 많은 얘기 나눠볼 텐데 이지연 씨 혹시 30년이 지났다는 게 혹시 실감되세요? 참 많이 흘렀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3년 전이라고 해도 엊그제 같은데 네. 그때 이제 장마가 시작될 때 방송이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장대 같은 빛 속에 KBS 곁을 늘 서성이던 많은 분들 얼굴이 떠오르곤 해요. 지금도. 네, 네. 요즘도 방송 때문에 KBS 자주 오시니까 더 기억이 나시겠어요. 특히 이제 비 올 때 이제 조금 한적할 때 보면은 한 분 한 분 떠오르고 정말 그분들 가운데 몇 분이나 가족을 만나셨을까. 그리고 아직 살아 계실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떠오르곤 해요. 할 얘기 근데 많으시죠?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오늘 많은 말씀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 같은데 한 분은 네. 제가 지금 황보라 씨는 왜 나오셨어요? 제가 그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 시작되던 그 1983년대 태어나서 출연하게 됐나요? 아까 그 해가 그때 그 30년 전 오늘 제가 어머님 뱃속에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님께서 그 방송을 보시고 되게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 또한 되게 많이 뱃속에서 슬퍼해서 그런지 되게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저희가 다 각자 의미가 있는 분들을 모셨고요.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 하나가 비어 있거든요. 혹시 누구 자리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리면 이분을 이산가족 방송을 할 때 네. 이분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단 한 곡으로 정말 온 국민의 눈물을 쏙 빼놨던 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억하세요? 혹시 브로니 씨 아세요? 네, 브로닌 씨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고 역사 배우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트로트 왕자 그 데뷔부터 맨날 똑같은 머리 스타일 합니다. 맞습니까? 아이고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럼 지금 그분을 중계차에서 만나보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모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한 적 많으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30년 전 헤어진 부모와 형제, 자매를 찾던 벽보들로 가득한 KBS 본관 앞입니다. 기둥마다 빼곡히 붙었던 벽보와 이 본관 입구를 가득 메웠던 사람들은 없지만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1983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기록물과 한국전쟁 당시 촬영된 사진들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이 30년 전에도 이 노래가 이곳에 울려 퍼졌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30년 전 그때로 거슬러 가보시죠. 울었던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적만 우는데 아버님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마지막 날, 이 6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생각하고 어제 저녁 방송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한국전쟁 33주년 특집으로 방송했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김은백 씨 별명이 곰뱅이로 군뱅이로 불리셨다고 합니다. 생나무를 신청하신 이산가족은 모두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 연장을 거듭하다 138일을 방송했습니다. 먼저 서울 소개할까요? 네, 다른 분 소개 나갈 동안에도요. 네. 좀 비슷하다 생각되시면 계속 확인 전화 걸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도 꿈결 같은 30년 전 그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럼 직접 좀 한번 만나보시게 해볼까요? 근데 저희도 사실 자신이 없고요. 네. 서로도 잘 모릅니다. 잠깐 이쪽으로 좀 나와보세요. 아니세요? 제 동생 얼굴은 기억해요. 언니 얼굴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요. 네. 이렇게 좀 굉장히 기대를 하고 나오실 과연 텐데 한 가족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이산 가족도 못 찾고 아픔만 헤집는 것은 아닐런지. 당진 고아원에서 자라났다고요? 292번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방송 30분 만에 신영숙 씨가 사촌 남매를 만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격의 눈물이 전파를 타고 퍼지자 저도 제작진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네, 지금 지금 세 분이 얼싸안고 지금 무거웠던 스튜디오도 흥분되기 시작했었죠. 네, 이쪽으로 나오세요. 아니 또 어떻게 되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어떻게 되세요? 지금 또 어떤 사이세요? 밤 10시 15분에 시작한 95분 특집이 새벽 2시 30분까지 연장되고 첫날 방송에 36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형제분이 만나신다든가 부모끼리 또 저 부자끼리 만나신다든가 하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눈시울을 또 적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KBS 당국에서 약속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이와 같은 시간을 또 마련을 하고 또 그 외에도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마련을 해서 모든 이산 가족들이 만나셔서 기쁨을 나누시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지금 바로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진작 이런 방송을 못했단 말입니까?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던 가족, 방송에만 나가면 혹 찾을 수 있으리라. 몰려온 이산 가족들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7시 반까지요. 다음 날 KBS의 모든 부서와 지방 총국까지 총동원되어 밤 10시 15분부터 다시 시작된 생방송. 광주 방송 나와주세요. 네, 광주입니다. 지금 국군 아저씨입니다. 명빈 상사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214번 지금 오십니다. 네. 이산 가족의 한맺힌 울음은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네. 정주, 춘천. 네. 예, 여보세요. 맞아요? 이선 뭐야? 강이선이요? 강일선이 이선이야. 어디서요 고향이? 고향이 어디야? 황해도 송화군 연방면. 맞아. 아침 7시까지 계속된 철야 방송으로 또 63가족이 상봉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이 방송이 138일의 대장정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었죠. 잘 좀 봐주세요. 한번 잘 좀 보세요. 과연 내 동생인가 아닌가 좀 한번 보세요. 언니가 나오셨네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가 이만수 씨거든요. 맞습니까? 태수다. 태수인가? 아버지가 군수 했었지. 맞아. 어디 군수이셨어요? 아버지 군수 해가지고 저 먹고 전부 집 앞에서 30년 세월에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말 몇 마디에 가족임을 압니다. 무슨 사건 때 공연장? 똑 닮은 얼굴에 시청자들이 먼저 알아보기도 했죠. 지금 네 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첫 번째 상봉. 이분들이 네. 해외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서울발 특파원 기사를 크게 다뤘고 방송의 열기가 더해감에 따라 대규모 취재반을 서울로 파견도 했죠. 이산 가족들의 감격적인 상봉 모습을 상세히 방영했습니다. 오늘 이산 가족 찾기 실황. 로스앤젤레스를 위성으로 연결해 해외 거주 이산 가족들과의 만남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KBS와 LA 사이에는 인공위성이 열려 있습니다. 엄마는? 네,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한번 말씀. 엄마야. 엄마. 엄마 맞구나.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만나요. 엄마 손 한 번만 잡아봐. 엄마. 애타게 엄마만 부르는데 어찌나 애처롭던지요. 한번 보자 얼굴. 엄마야. 엄마 얼굴 한 번 보자. 지금 또 누가 들어오셨나요? 네, 지금 네. 또 한 철야 방송의 고단함보다 어머님, 아버님 눈물을 성함도 참는 말씀해 것이 보시고 고향도 한번 말씀해 더 힘들었습니다. 언니인가 몰라.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고요 언니. 예전 이름인가 보죠? 네. 언니.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좀 쳐주세요. 귀엽고 요식고 아직도 일본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이 자매는 해방이 되기 전 헤어져서 40년 만에 만난 것입니다. 이렇게 꼭 붙잡고 언니는 그냥 공개월 바닥으로 그냥 쓰러지셨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히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인은 아예 실신을 해서 이지연 아나운서가 물을 떠다 드리고도 한참이나 정신을 못 차리셨습니다. 이제 그 연속 방송 시간이 총 시간이 300시간을 넘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 또 한 가족이 또 만나셨습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상봉 가족이 늘어날수록 아버지가 돌아가신 적이요.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남의 집을 죽어서 오는데요. 눈을 두들기면서 언니 나. 한 가족이라도 더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더욱더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같은 거 언니야. 이거 언니야. 백방으로 찾아도 없어요. 그래. 이제는 뭐 찾았다. 이제는 죽은 것 같은데. 엄마 짓고 나오자. 얼마나 세상에 네. 첫 번째로 만난 부부. 장안을 우리 마누라요. 장안 마누라. 우리 장안 마누라. 이걸 마누라가 세상을 잊겠습니까? 세상에 일들이 둘밖에. 헤어질 때 3개월이었던 딸을 부인이 홀로 키워 시집을 보냈으니 장한 부인이죠. 언니 찾으려 강령을 내가 얼마나 가서 찾았다고.
한 동네에 살면서 서로를 찾아 헤맨 자매들. 제가 7살이라니까 그때 나이로 생각하지. 알고 보니까 한 동네 살면서도 이렇게 죽은 줄 알고 서로 제사를 지내왔답니다. 그야말로 죽은 이가 살아 돌아온 듯 반가울 수밖에 없죠. 여러 가족이 다 나오셨는데요. 누구누구 찾으신 거예요? 우리 또 형님은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또 형님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었죠. 서로 양쪽에서 네네. 호응, 회한, 그리고 눈물. 서로 얼싸안고 목 놓아 이름을 부르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속 특별 생방송 알겠습니다. 136일 동안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통일되어야겠습니다. 네, 드립니다. KBS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내레이션을 해주신 분이 당시에 그 MC를 많이 하셨던 유철종 씨인데요. 목소리를 다시 들으니까 정말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화면을 보시는 동안 여러분들도 아마 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지금 뭐 훌쩍훌쩍 하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눈시울이 좀 빨개지고요. 아니 황보라 씨도 정말 잘 우네요, 우리 황보라 씨. 네, 처음 보신 거죠? 네, 이렇게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너무 슬픈데요. 근데 정말 그때 83년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외국인 눈에도 어떻게 보일까, 좀 이해는 될까 궁금하거든요. 브로닌 씨 어떠셨어요, 보시고는? 아이고, 나도 보고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내가 한국 7년 전에 처음 왔을 때 나도 그때 혼자이니까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조금만 이해갑니다. 우리 경험 차이 아주 큽니다. 내가 언제든지 마음이 먹으면 비행기 타고 우리 남아공에서 있던 가족들이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시아 나오는 사람들 다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못 가니까 이거 되게 슬픈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지연 씨 첫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어땠나요? 반응이 궁금해요. 그냥 뭐 6.25 특집 방송으로 일주일 방송 가운데 하루의 방송이었었어요. 아직도 내 가족 못 찾았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그 반향이 크다 보니까 밤에 긴급 편성해서 90분 방송하려고 했던 것이 4시간으로 그다음에 4일만 하면 되겠다고 4일간 했는데 그게 138일로 이어졌는데요. 첫 방송 끝나고 출근을 하니까 KBS 주변에 뭐 계단이고 복도고 가득 차 계신 거예요. 이산 가족들이. 저는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 어이구 큰일 났구나. 가슴이 덜컹하더라고요. 네. 이걸 어쩌나 싶었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지금 생각하면 방송을 같이 만들어주신 분들인데 그렇죠. 지금 한 분 한 분 모습을 뵈니까 1000번째 상봉 가족 김인식 오빠는 김인식 씨였는데 네. 그분도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수없이 많은 가족들의 얘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생방송이 계속 이어지니까 텔레톤이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텔레비전 방송이 마라톤을 이어가고 있다. 그럴 정도로 마라톤처럼 했었어요. 이어가는 텔레비전이군요. 네, 네. 아니 그런데 김동호 교수님 그때 당시에 자정 12시면은 끝내야 되는 그런 법규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 새벽까지 그랬죠. 방송이 가능했었죠? 네, 당시에는 그 문화공보부가 이 방송 시간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시간 연장을 하려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공보부에서 그것을 허가해 줘야 하는데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규정과 절차가 너무나 까다로웠어요. 근데 그날 첫날 이 생방송이 진행되면서 극적인 이 이산 가족들의 상봉이 이어지고 또 이산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 가족들의 전화가 폭주하니까 방송을 강행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방송 강행이 되니까 또 문화공보부에서는 이게 또 방송이 이렇게 끝나야 될 시간에 자정이 되면 끝나야 되는데 끝내지를 않고 계속 되는가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하게 됐고 이 방송이야말로 이어져야 할 방송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돼서
방송 허가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2시 반까지 생방송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138일간이나 이산 가족을 찾는 이러한 방송이 이어졌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이산 가족과 또 우리 국민들이 기획은 KBS가 했지만 결국 편성은 우리 이산 가족과 국민들의 공감이 지속적인 방송을 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본관 앞에서 노래를 마친 서른도 씨도 지금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당시에 정말 매일 나오셨죠? 매일 나온 것이 아니고 상주를 했죠. 아예 그냥 상주를 하신 아니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얼마나 부르신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1000분 이상 부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때는 뭐 도시락이 나왔었어요. 도시락을 까먹고 또 기다리다가 또 피곤하면 자다가 스탠바이 하면 이제 그냥 그 입은 채로 뛰어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떤 준비나 이런 것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그냥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수라장이었었어요. 네, 잃어버린 그리고 30년 이 곡이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원래는 그 아버지란 노래로 작품이 만들어졌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목이요? 바람이 부나 노를 젓던 우리 아버님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인데 네. 멜로디가 워낙 좋아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네. 이산가족이 방송이 되고 그게 가사를 바꾸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사를 바꿔서 그날 밤에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날 히트가 됐어요. 네. 아마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또 무명의 서름도 그 수십 년간의 무명의 서름도 하루아침에 제가 벗어났고요. 네. 그 노래 하나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아이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제가 우리 황보라 씨 옆에 우는 걸 보고 참 우리 젊은이들 이 프로를 지금 좀 많이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우리 역사의 아픔이 정말 전 국민을 울렸던 이런 아픔을 좀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요. 이 방송을 통해서 무려 15,000명이 가족을 찾았습니다. 생방송에 나온 쾌거죠. 이용수 기자님, 그 상봉자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면서요? 네, 지금 한석준 아나운서 그 1대 100 진행하고 계시죠? 네. 예, 그 계속 문제만 내실 텐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을 통해서 그 가장 많이 만난 혈육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제가 보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번 부모, 2번 부부, 3번 사촌. 1번 부모일 것 같은데요? 네, 땡 틀리셨습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이런 기분이군요. 틀리면. 예. 네, 지금 정서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지금은 네. 핵가족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서 살질 않는데 그때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사촌지간에도 거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촌지간의 정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특별했고 그래서 그 사촌 간 상봉이 그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상봉은 한 9% 좀,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촌 간 상봉은 한 29% 정도 됐던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그 신청자를 좀 보면 조금 더 재밌는 통계가 나오는데 누가 많이 가장 찾았을 것 같아요? 누가 많이 찾았을까요? 그 신청자 통계를 보면 형제 자매간이 신청한 그 통계가 한 50%. 절반 가까이 형제 자매. 그러니까 한 그때 10만 건 넘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50%가 형제 자매였고 부모는 한 20%, 사촌도 한 20%. 그렇군요. 이 정도.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에 가장 많이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 통계가 전 거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셨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미리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많은 사연과 건 중에 그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떤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많으시겠지만.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많이 변해서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백발이 성성했던 노모가 아들의 흉터를 보고 찾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흉터를. 그래서 엄마는 아들이 엄마 심부름을 하면서 넘어져서 이마에 생긴 흉터를 보고 알아보고 아들은 엄마의 엄지손가락에 있는 흉터를 보고 서로 확인하고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도 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더라도 바로 찾을 수 있게 우리 애들도 흉터를 좀 확인하자. 그래요. 아이고, 김동모 교수께서는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가족을 제외하고
굉장히 감격에 겨워서 서로 얼싸 안으면서 KBS 감사합니다. 또 KBS 만세 이렇게 하면서 이 공영방송 KBS를 굉장히 칭찬했던 그 가족이 생각나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회자가 됐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누이 동생 누이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아주 발동사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아버지 속이 타서 서울로 왔어요. 3일 동안 밤잠 못 자고 여기서 했습니다. 아이고 한국 방송 쌈맛이 누이와 상봉 후 30년이 지난 지금 광만영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광만영 씨에 대한 단서는 이름과 30년 전 대전에 살았다는 것이 전부. 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불가능하다고요? 본인 동의 없이는 연락처 확인이 안 된다는 대답.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당시 고향이 황해도였다는 점에 착안. 추적 끝에 연락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KBS 방송국인데요. 혹시 광만영 씨라는 분 계신가요? 아, 계시다고요? 수소문 끝에 겨우 연락이 닿은 광만영 씨. 지금도 대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광만영 씨가 일하고 있다는 사무실에 도착. 광만영 선생님이 계시나요? 예, 여기 계시는데요. 선생님 광만영 선생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요. 예. 아, 그때 이렇게 만세 부르시고. 아, 예. 드디어 KBS 만세의 주인공 광만영 씨를 만났습니다. 헤어질 때는 젊었을 때니까 체격이 괜찮은 좀 컸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30년 후에 만나니까 그렇게 가볍더라고요. 번쩍 있지 않았는데 번쩍 들려서 한 바퀴 그냥 핵 나도 모르게 그냥 좋아서 그것이 더 좋은 게 어딨어요. 대한민국 만세, KBS 만세 하고 상고하는가요? 이산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현재 황해도 도민회에서 실향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광만영 씨. 누님과 만났던 서울 여의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기찻길을 보노라면 아팠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납니다. 누님하고 누님 조카들 하고 이제 기차에 이제 화물칸에 태우고 먹을 걸 좀 구해온다고 나갔다가 못 구하고 1시간 만에 돌아오니까 기차는 떠나고 나머지 우리 가족들은 내가 안 와서 그 차에 타지도 못하고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아니 먹을 것을 구한다고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30년이 지난 지금도 후회가 밀려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KBS. 아, 별했어요. 아이고 많이 배웠어.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대전서 4시에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여기 8시 20분에 고속버스 타고 와가지고 택시 타고 여기 오니까 8시 20분인데 그때는 몇백 명도 안 돼. 한 몇십 명 정도가 모였어. 날이 새면서 날이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서울에 전 이상 가족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몇만 명이 되고 몇십만 명이 되니까 지금도 처음 벽보 붙였던 자리를 기억합니다. 아, 여기에요? 네, 여기요. 여기.
KBS 벽에 벽보를 가장 먼저 붙인 사람, 그가 광만영 씨였습니다. 누나가 매형하고 고향에서 살았는데 33년 만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 만난 내 누이. 월남했습니다. 제일 1착으로 월남해서 서울 해방촌에서 한 달 동안 살다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얼마나 큰 한이 됐을까. 누님하고는 그 이후 계속 연락을 하고 아 그럼요. 연락하고 집안일 대소사 같이 쫓아다니고 또 가끔 생각나면 올라왔어. 그 같이 오늘 못 오신 이유는?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연로하셔서 기한증이 있어요. 환증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이제 누님 찾아뵈러 가야죠. 광만영 선생님, 누님 건강 잘 챙겨주세요. 저희가 누님도 이번에 함께 만나고 싶었는데요. 연세가 86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 때문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뵙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동생이 앞으로도 계속 챙길 것이며 이제 돌봐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니까 정말 가족의 소중함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황보라 씨 계속 울고 계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렇게 만세 외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KBS 프로그램 정말 대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광만영 씨가 가장 높이 붙이려고 막 애쓰시는 모습 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겠고 또 겹쳐 붙인 것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붙였는데 도대체 몇 장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벽보가 한 10만 장 이상 붙은 걸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신청자 수가 10만 장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여기가 KBS 본관인데 처음에는 본관 벽에 붙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전부 바닥에 붙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계단에 붙고 그다음에 주변 나무에도 붙고 심지어 중계차에까지 이제 벽보가 붙어가지고 중계차 형체를 좀 잘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였고 또 중계차를 움직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됐었죠. 그리고 그 벽보를 붙일 때 사람들이 다른 사람 벽보에 절대 겹쳐 붙이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동병상련에서 오는 그런 지난 어떤 그 아픔에 대한 그런 공감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계속 비가 왔기 때문에 또 KBS에서 비닐로 이렇게 덮인 게시판을 또 만들어주기도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목에 걸고 다니셨어요. 목에 걸고 다니시기도 하고 어느 애를 목등을 태워서 애 또 목에 걸고 또 낮으면 잘 보이지 않을까 봐 그런 모습도 참 많이 다 절박한 마음이었죠. 그러게요. 저도 기억나는 거는 이렇게 써서 머리에 이렇게 감고 모자처럼 모자도 쓰고 뭐 옷도 옷도 해 입고 맞아요. 다니고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김동욱 교수님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방송 기술의 발전도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컬러 텔레비전을 포함해서 텔레비전 보급률이 한 800만 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 텔레비전 수상기가 다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컬러 텔레비전이 방송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 12월 1일부터 방송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흑백과 컬러 텔레비전의 차이는 우리들의 어떤 주름살 하나까지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에 앞서서 화면만 봐도 가족이 맞구나, 그렇죠. 그래 맞다 맞아 하고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선명한 그 화면을 제공했던 그런 부분이 중요했고요. 또 전국 네트워크가 KBS가 이미 9개 지방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방송국을 활용해서 생방으로 지역국에 있는 그 가족들과 또 서울 가족들 또 전국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쾌거를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또 KBS의 힘이었죠. 아니 저희가 지금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료 화면만 봐도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그 당시 이지연 씨 방송하면서 아예 무대 밖으로 나가버린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기 허현철, 허현옥 남매 때문에 그 울었다는 분들 정말 그 숫자가 많으셨어요. 아까 그 1000번째 가족도 네. 오누이가 만나서 많은 분들 눈물을 흘리셨는데 허현철, 허현옥 남매는 고아원에서 동생하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맞긴 맞는데 동생이 이름도 성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과 성을 바로 잡아주면서 절규를 하는데 동생이 또 고아원에서 오빠하고 같이 불렀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주 애절하게 부르는데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의용군으로 끌려가셨던 오빠의 생사를 모르던 시절이라서 방송 중에는 이산가족 얘기를 끝나는 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슬픔이 자꾸 묻어날까 봐. 그거 할 수가 없죠. 예. 도저히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대 뒤로 가서 한참 울다가 나왔었어요. 근데 아직도 못 찾으신 거죠? 네네. 아유, 그래요, 그런 우리 마음이셨군요. 이지연 씨가 진행을 하시다 말고 눈물을 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게 만든 그분들, 그때 그 화면 지금 보시죠. 이번에는 KBS 대전 방송국과 제주 방송국을 동시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제주의 6566번 김정혜 씨 찾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 맞습니까?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 오빠! 헤어지실 때 어떻게 오빠! 헤어지셨죠? 왜 나는 이렇게 헤어지게 저는 만드는 고아원에 갖다 놓고 네! 내 동생은 이발소에 그 양자로 보낸다고 글리 갔는데 네. 제가 어렸을 적에 몇 번이고 찾아봤는데 연락이 안 닿습니다. 아니 오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허현철 씨입니다. 너의 이름이 네! 김씨가 아니고 허씨야. 네! 허현옥이라고. 네! 이름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고. 이제 이름도 찾으셨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KBS 방송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오빠! 내가 제주도 내려갈게. 네, 그렇게 하세요. 저 KBS 여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걸 너도 알아야 된다고. 네. 동생의 진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오빠, 어머니,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이 방송을 들고 나를 쳐다봐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럴 수가 없어,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없다고. 애들도 학교를 안 보내고 교대로 텔레비를 봤어요. 어디 양 1분 1초도 KBS로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너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고마워요, 오빠. 삼촌 어디 있어요? 삼촌도 원망스러워요. 삼촌도 원망스러워. 왜 따로 우리를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 삼촌이 원망스러워. 왜 우리를 헤어지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럴 만한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없단 말이야. 유철정 씨 정말 눈물이 눈을 가려서 더 이상 오빠, 이름 너는 모른다고. 이현옥이를. 지금 저 이지연 씨는 참질 못하고 지금 뒤로 빠졌습니다. 네, 정말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옆에 서 있기도 정말 서 있을 수가 없네요, 저도. 따로 헤어지게 만들었어. 왜? 세상에 이유가 있어. 만나서 얘기해줄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내가 제주도 내려갈게. 감사합니다, KBS 여러분. 아이고. 네, 아이고 참. 네, 제가 정신이 없네요.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아유 지금 우리 우리 나오신 분들도 이지연 씨 옛날 생각 많이 나시는 것 같고, 네. 보로이 씨는 왜 울고 계세요?
불원 씨 가족 생각나요? 네, 저분들 보면 참 되게 마음이 슬프고 나도 한국 처음 왔을 때 그 우리 친오빠랑 연락 좀 자주 안 하고 그냥 바쁜 생활이 살다가 신경 많이 안 쓰고 내가 지금 큰 후회합니다. 그 사람들이 좀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못했고 찾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거 보면 지금 딱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이랑 연락할 수 있으면 꼭 합니다. 가족 볼 수 있으면 시간이 꼭 보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늘 내가 외국인 하지만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 장면 서른도 씨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럼요. 저 장면이 이산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참 그때 기억나는 게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요. 네. 신문을 트럭 가득 싣고 오셔서 그 땅 그때는 바닥이고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가족 찾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럼 거기 신문을 다 깔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비가 오고 나면 되게 춥잖아요. 그럼 또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는 모포를 또 차에 가득 싣고 와서 또 다 나눠주시고 그때는 모든 국민이 자원봉사였고. 예. 근데 다 같은 마음이었죠, 역시나.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영상 보셨듯이 네. 우리들의 눈물을 쏙 뺀 그 남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고 또 상봉 당시는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영상 보니까 딱 보자마자 오빠다 하셨거든요. 네. 한눈에 딱 알아보시겠던가요? 네, 알아보겠어요.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아무래도 피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알아본 것 같아요. 오빠분도 동생 그때 김 씨가 아니라 허 씨다라고 외쳐주셨는데 딱 알아보겠던가요? 그러면요, 저 엄마 모습하고 어머님이 얼굴이 갸름하셨는데 그 모습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김 씨로 계속 사셨다고 그 마음도 안 좋으셨죠? 우리는 허신데 하시면서 계속 외치셨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성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제 몇 번 찾으러 갔었는데 성이 바뀌었으니까 못 찾았죠, 뭐. 이름을 몰랐으니까.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봉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지내시고 계셨어요? 작년 10월에 제주도 이제 내려갔었고 올 5월 달에도 이제 한번 갔었고. 자주 와요.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요. 그야말로 정말 대소사 다 챙겨주시고 자상한 오빠세요? 어때서요? 예, 자상해요. 조금 잔소리도 하시나요? 잔소리 잘해. 너무 한석주 행복해요. 아나운서 혹시 궁금한 건 저 없으세요? 궁금한 거 있죠. 아까 네. 그 화면에서 네. 혹시 그 부모님이 보고 계시면 연락을 달라 이렇게 그 오해를 하셨는데 네. 연락 혹시 왔습니까? 한 번도 안 왔어요. 돌아가셨는지 이북으로 끌려갔는지 행방불명됐어요. 아무래도 한 번도 전화 온 적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방송을 여러 번 내보냈는데도 한 번도 소식이 없어요.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세상. 방송국이 얼마나 좋아요. KBS 방송국이 다 찾아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해. 고맙습니다. 네, 그러게요. 우리의 영혼 담아서 정말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맞네요. 그러게요. 정말 그 아직도 부모님의 소식을 모르시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지연 씨께서는 지금 이분들 직접 보는 느낌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30년 만에 만나신 거잖아요, 이지연 씨도. 허연철 씨 남매하고는 꾸준히 서로 연락을 해요. 허연철 씨도 가게를 새로 차리면 아나운서님 저 핸드폰 가게 차렸는데 좋은 거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집 주소 알려주세요. 그러셨군요. 네, 얼마 전에도 한 2시간 같이 식사를 했는데 2시간 내내 동생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애들도 똑같이 낳았고 제주도에서 뭐 마늘 농사를 엄청 크게 짓는데 그냥 얼굴은 그냥 새카맣게 타서 안타깝다 그런 말씀하실 때 참 이분들이 못 만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고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허인철 씨가 KBS를 지나다 보면은 저게 우리 집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대요. 여기서 내 혈육을 찾았으니까 KBS가 우리 집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KBS가 집 같으세요? 오빠가 그러셨어요. 오빠가. 집만큼 좋으세요? 좋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 맨날 속에 응어리 져가지고 아이 우리 오빠 어디 갔지? 분명히 오빠가 어디가 살아있을 건데 하고지고 맨날 가슴이 꼭 하고 살았는데 오빠를 만났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하고
진짜로 집같이 껐다가면 여기 서울 올라오면 여기 들리고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친정집 같아요. 그래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허연철, 허연옥 이 남매께서 부모님을 그리면서 특별한 곳에 다녀오셨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을 아직 못 만난 수많은 이산가족분들의 마음과 함께 다녀오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화면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갈 수 없는 고향 땅. 만날 수 없는 가족이 그리울 때면 찾는 이곳. 허연철, 허연옥 남매도 꿈에도 보고픈 그리운 부모님 생각에 임진각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 저쪽에 집 보여. 집이야 보이는데 뭐. 아래로 이렇게 내렸다 봐봐. 밑에 철책선 길 있잖아. 철책선 예, 길. 집도 보이고 다 보이네요. 어린 시절 떠나온 나의 고향. 언제 다시 가볼 수 있을까? 아이고 요거만 보는 것도 참 감개무량해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아직 눈을 못 감고 있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사연이 있어서 가슴에 여려가지고 새들처럼 정치도 이념도 없이 훨훨 날아갈 수 있다면 내 고향, 내 부모 품에 달려가 안길 텐데. 저거는 지도가 천의 고아에서 의지할 버팀목이 생긴 두 사람. 하지만 아직도 가슴속에는 응어리진 한이 남아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 아버지, 부모, 형제 고향 그리다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와서 고개 숙여 인사 올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뭔가 명절 때 제일 아픔은 크죠. 저승 가서라도 만나야지 뭐.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승 가서라도 만나겠지 하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잠깐이지 뭐.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아니 살아있다는 소식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이처럼 가슴이 아리지는 않을 텐데. 통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해진 그리운 나의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산가족 찾기 30주년 특별 생방송 우리는 만나야 한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남북으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이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아픈 현실이죠. 정말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오늘 황보라 씨 보니까 계속 눈물 흘리시느라고 눈실 빨개지셨는데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가족들과 억지로 떨어져서 만나지 못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 또한 한 10년 정도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저 어머님, 아버님께서 부산에 계신데 아프다거나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가까이 있는데도 걱정되고 잠 못 이룰 때가 많은데 살아계신지 어떻게 계신지도 모른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갑갑하고 답답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상상만 해도 그런가 봐요. 사실 지금 부모님이 계시고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비행기표로 기차표를 사면 바로 갈 수 있지만 상상만 해도 저렇게 눈물이 나는. 그랬잖아요. 황보라 씨가 네. 어머니가 자신을 그 이제 거의 만삭에 이산가족 방송 보시면서 많이 우셔서 그런지 본인도 그때 그래서 그런지 눈물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눈물이 많으신데 아마 감성만은 아주 풍부하게 태교를 받아서 연기 생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기 아주 잘하고 계시죠. 네. 아까 임진각이 화면에 잠깐 나왔잖아요. 네.
그 명절이나 이럴 때 되면 굉장히 이산가족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아주 가족을 못 찾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우시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제 지금 잃어버린 30년, 60년이 됐어요. 그렇죠.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이 30년에 우리가 또 새로운 한 마음으로 지금도 국내에서 아마 이렇게 서로 못 찾는 이산가족들이 상당히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한 번 또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네, 한 번 더 이산가족을 찾기로 네. 저 30년을 기리는 뜻으로 한 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을 아까 해봤습니다. 잠깐. 그 좋은 생각인데요. 네, 깊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저는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1세대든 다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거의. 그렇죠. 이제 2, 3세 이제 분들이 그래도 이제 그 부모님 소원이 돌아가시면 소원이 꼭 너라도 만나라. 그렇죠.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분을 봤거든요. 이산가족을 찾겠다고 나오셨는데 가족을 찾겠다고 나오셨는데 너무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매너님이 그 상복을 입은 채로 나오셔서 그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런 사연들도 많겠죠. 그렇죠? 그럼요. 그분들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가족을 찾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정말 헤아려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이 들고 계시는데 여기에 아버지 이름 모름, 어머니 이름 모름, 본인의 이름은 고아원에서 지어진 이름. 그러니까 아마도 그 전쟁 고아 가운데 지금 자신의 이름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나마 고향이 어디 무슨 리에 우물가에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행운이었어요. 흉터도 행운인 거죠. 근데 아무것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거든요. 거의 포기하고 계시고 포기하고. 네. 그리고 실향민들은 지금 남북 이산 가족 문제도 정말 화급하게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정말 그 남북 이산 가족 문제를 좀 말씀하시니까 네네. 참 그 좀 지속적으로 만남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무총장님, 고경석 사무총장님? 예, 그 이산가족 중에서 이제 남아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남북으로 나눠진 이산가족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적립자사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해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남북 간의 정치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적립자사는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옆에 계신 이용수 기자님께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경험도 네. 많으실 텐데 최근에 사실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되면서 네. 만나야 할 가족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낙담하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만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현재 그 동북아 정세나 한반도 상황 또 남북 관계를 보면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뭐 어쨌든 그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안에 이제 보면은 그 사실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그 있던 그 83년 그 시절에도 AP 통신 보도를 보면은 북한이 방해 전파를 쐈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 10월 9일 날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고요. 네. 뭐 이와 같이 이제 그런 상황 중에서도 이제 북한이 상당히 그런 좀 굉장히 비협조적인 것이었고 그 동안에 또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 이산가족 상봉이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만은 그 우리 측에서는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그런 어떤 명단을 주고 북한에게 찾아달라 이런 요청도 했지만 북한 측이 그걸 거절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어느 정권을 떠나서 남한 정부 쪽에서는 이산가족 찾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게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제 북한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 그것 때문에 막혔었죠. 브론 씨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나 봐요. 네, 아까 선생님들이 말할 때 내가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작년 내가 6개월 동안 어떤 이산가족 방송했습니다. 그냥 KBS 같은 방송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이산가족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떤 이상한 가족은 아직 북한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왔습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수 없죠. 그래서 혹시 북한에서 아직 우리 이산가족이 있으면 TV에서 이름 말하면 위험입니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상한 가족 찾기 위해서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아마
한국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거 큰일입니다. 그런 걱정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참 정말 그 이산 가족분들이 이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벌써 60년 전이기 때문에 네. 이산 가족분들 자신들도 상당히 고령입니다. 70이 그렇죠. 넘으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네,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앞으로 계속된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으로 하셔야 될 분들이 처음에 12만 8천 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5만 5천 명이 돌아가시고 현재 7만 3천 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분 정도가 지금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큰 과제지요. 그래서 저희 대한적십자사는 올해도 북측에 적자 회담을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영상 편지를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도 제작을 했고 올해에도 5천 명분을 제작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에 그걸 녹화를 해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북측 가족에게 전달하고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되면 사후에라도 전달을 해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네, 영상 편지는 뭐 만들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살아계실 때 직접 상봉이 돼야죠. 정말 그런 날이 조만간 오기를 바라고요.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은 많은 이산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정치, 문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따님 맞습니까? 그 어떤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보다 진한 감동을 전했던 특별 생방송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을 뛰어넘어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번지면서 우리 사회에 남긴 파장과 의미도 컸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과 성공은 처음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제작진도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처음 기획은 90분 방송으로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근데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90분 방송 분량으로는 도저히 소화 못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소화하려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방송 시간을 연장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당시 사장의 재가를 얻어가지고 방송 시간을 아침까지 연장 방송을 했어요. 애타는 사연과 가족의 이름을 가슴에 걸고 수많은 인파가 여의도로 몰려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의도는 바로 역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70년대부터 여의도에서 장사를 해온 음식점. 그때 당시엔 여의도 공원이 허벌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산가족을 하면서 뭐 음료수 상자, 보편 장사, 물 장사, 전국에 있는 포장마차 다 여의도로 모여들었죠. 그때 풍경이 이랬어요. 그쪽 그 KBS 그쪽 가면 사람들이 엄청났죠. 그쪽만 지나가면 괜히 가슴이 뭉클하고 막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면 장사꾼도 모이는 법. 포장마차와 음료수 장사는 물론이요. 글 모르는 이들을 위해 사연판을 대신 써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무더위에 끼니도 거른 채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니는 이산 가족을 걱정한 시민들은 스스로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만나고서 반가워하고 막 그러면 뭐 그런 것이 제일 좋았고요. 하여튼 우리 열람봉사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우리 같이 저희 친척이 아니더라도 그때는 같이 울고 웃고 했으니까요. 서울시는 당시 여의도 광장 한켠에 만남의 광장을 개설했습니다. 잠깐의 방송으로 성에 차지 않은 이산 가족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광장에 나와
명부 열람과 컴퓨터 조회를 하고 사연판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가며 가족을 찾았습니다. 한편 컴퓨터는 이상 가족을 찾아준 숨은 공로자였습니다. 당시는 8비트 컴퓨터가 본격적인 사무용 컴퓨터로 활용되기 시작하던 때인데요. 이상가족 찾겠다는 사람이 한 10만 명 정도가 오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방송으로 찾은 사람은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제 컴퓨터로 이상가족 DB를 구축하다 보니까 찾는 사람과 찾을 사람과 서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약 2천여 명이 컴퓨터 조회로 가족을 찾았고 컴퓨터가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활용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연일 계속되는 방송에도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앞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보고 또 봐도 그치지 않는 눈물. 바둑이도 울고 하늘도 울었습니다. 국내 주요 일간지들도 이상가족 상봉의 기쁨과 서러운 사연을 연일 대서특필하면서 대한민국은 온통 이상가족 찾기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방송 주제가만 흘러나와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자 수많은 가수들이 이산의 아픔을 노래하면서 트로트풍의 선율이 상당 기간 유행했다고 합니다. 신부름 하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이산의 아픔과 상봉을 그린 드라마와 영화도 속속 제작이 되어 국민들의 눈물샘은 마를 날이 없었는데요. 다 찾아다니고 있을 거야. 아버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분단과 이산 가족의 아픔은 가족애와 인류애로 승화되었습니다. 알았지? 특히 임권택 감독의 수작으로 꼽히는 길소뜸은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배경으로 이별과 만남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고 화영이 민화영 씨 아니요? 길소뜸은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받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살아있었구려. 나는 뭐 이산 가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매번 울었으니까 언젠가 내가 이 소재를 영화를 해야 되는데 이 KBS 그 이산 가족 찾기 그 현장을 필름으로 좀 미리 찍어놓고 4천만이 펼친 대하 드라마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국 ABC, 일본 NHK, 영국 BBC 등 10여 개국 25개 방송사가 직접 취재해 연일 논픽션의 감동을 세계에 전했고 매우 인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방송기관 최초로 르몽드, 프라우다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기관이 수상한 골드 머큐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거두었습니다. 가족 등을 재결시킨 여러분들의 운동을 슬픔과 기쁨으로 뒤섞인 심정으로 보았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잘 통합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먼저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공영방송인 KBS에서 아마 KBS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 국민들한테 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38일 연속 생방송으로 생생한 감동과 함께 온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매우 큽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를 겪으면서 헤어졌던 가족들이 전쟁이 끝난 지 30년 만에 다시 극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봉하게 된 그런 굉장히 그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KBS 공영방송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봉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준 이정표가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30주년을 맞아서 공영방송 KBS는 앞으로 정말 국민들께 진한 감동을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산가족 찾기 30주년 특별 생방송 우리는 만나야 한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던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외신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한데 기자님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네. 정말 울고 정말 만나고 이런 감동의 순간을 외신들이 잘 전했었나요? 네, 이게 세계사적 또는 방송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AP, AFP, UPI, 로이터 이런 세계 4대 통신사가 굉장히 취재에 적극적이었고요. 특히 AP 같은 경우는 6월 30일 날 방송에 나갔는데 다음 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ABC 방송 같은 경우에 그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그 여기에 대규모 취재진, 제작진까지 급파해가지고 KBS로 급파해서 여기에서 직접 생중계로 나이트라인에 연결해서 이렇게 그 라이브로 연결해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같은 분단 국가인 그 물론 거기는 이제 이산가족은 없지만 독일 ZDF, BBC, NHK 뭐 이런 방송사들이 했고 한 40개 나라의 방송사들이 그 최종적으로 이산가족을 특집 프로 편성해서 이렇게 보낸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대단했던 거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방송에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 이산가족을 관련해서 북한에 2번 다녀오셨어요? 서른도시. 예. 네. 가서는 직접 보니까 또 느낌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남달랐죠. 특히 그 패티킴 선배님 같은 경우도 고향이 이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판문점을 갔습니다. 함께. 그래서 공동 경비 교육을 걸어 내려오는데 굉장히 우시더라고요. 그게 참 눈에 지금도 선한데 저는 제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많은 이산가족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안고 왔다는 그런 참 감격적인 그때 시간이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2번 가면서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을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네? 왜요? 그 노래 가사가 사상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이유로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가족을 만나겠다는 게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불렀습니다. 아쉽네요, 그거. 야. 그분들도 분명히 좋아했을 텐데 글쎄 정말 말입니다. 아쉽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 11월에 방한했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 방송을 직접 언급했다는 것도 사실 놀랍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이제 시작되면서 몇 년 후에 이제 남북 이산가족 찾기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만나게 되는 건데 사무총장님 몇 년이 걸렸나요? 예, 남북 한간의 이산가족 상봉이 1985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이 있고 난 2년 후에 이뤄진 거죠. 남북한 적자 간에 분단 35년 만에 상봉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공영방송인 KBS의 이 행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 세계 어떤 그 방송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방송이 그동안 그 일방적 전달, 메시지 전달에 주력해 왔었는데 이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통해서 대가 많은 시청자들과 또 직접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이 쌍방향 소통 시대를 개막했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첫 번째로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될 어떤 방송의 공공성과 공영성의 어떤 좌표를 새롭게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KBS가 이제 이러한 그 국민의 아픔이나 또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어떤 큰 문제에 있어서 사회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또 세계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문화 등 정말 전반적인 곳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KBS 공영방송이 어떤 역할을 다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정말 막중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30주년 특별 생방송 우리는 만나야 한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11시 20분입니다. 그동안의 이산가족 특별 생방송을 쭉 사진으로 수록해 오신 사진작가가 계세요. 홍순태 씨가 이거 저 모두 몇 장이나 돼요? 2만 장입니다. 2만 장이요? 네. 네. 그 2만 장이면은 그 네. 왕의 차림을 해가지고 야 저기 왕 나타났다 이렇게 떠들면서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재밌으니까 보고 태어나죠. 이분이 동생을 타는다고 해요. 여동생을. 내가 아무리 봐도 얼굴이 똑같은 거야 이게. 완전히 붕어빵에. 그래서 모시고 아저씨가 있는 데로 갔죠. 딱 만나는 순간 무릎이 복받쳐서 우는 거죠. 저도 같이 울었어요. 네, 본관 앞 중계차 현장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조금 전 보셨던 이 홍순태 작가의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들 몇 면을 좀 볼까요? 이 아버지를 찾는 한 여성분이 이 등 뒤에 옷 위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써놓고 간절히 아버지를 찾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진 참 인상적인데요. 어렵게 어머니를 상봉한 딸이 어머니 앞에서 큰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이 방송국 내부가 어디나가 이렇게 가족들이 상봉하는 진기한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진만 봐도 이산가족 여러분의 이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이 사진들 외에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에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전주리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전주리 아나운서. 네, 제 옆에는 30년 전 방송 당시를 짐작케 하는 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송 당시에 사용됐던 사연판인데요. 이 위에 있는 번호가 방송 접수 번호고요. 이 안에는 찾고 있는 가족의 정보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애타게 가족을 찾고 있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이 가족을 찾은 상봉자들에게 주었던 바로 무임 승차권입니다. 애타게 찾던 가족의 손을 잡고 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설레고 기뻤을까요? 이산가족 찾기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지자체에 접수됐던 이산가족 명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전시된 이 자료들은요, 올가을에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울시 역사문화재 황유한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산가족 찾기 방송과 관련된 자료들을 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냉전과 분단이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송 기록물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산가족 찾기와 관련된 이 자료, 개인 자료들도 공모를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KBS 방송 자료와 함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편지, 벽보 등도 함께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세계 기록유산 심사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 30년 전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오후 6시까지 KBS 본관 앞으로 오셔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직접 제출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8월 말까지 공모가 이루어지니까요. 서울시청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KBS 본관 앞에는 이 밖에도 볼거리들이 풍성합니다. 이 오원종 아나운서가 다른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오원종 아나운서. 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제 뒤로는 한국전쟁 당시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있는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해군가족 어린이 합창단의 그 사진 모습도 보이고요. 또 평화와 자유를 위한 행진이라는 이름의 서울의 중고등학생들이 한 번에 평화를 기원을 하면서 행진하는 모습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진전을 준비한 월드피스 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전쟁 당시 사진이 아주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진전 전시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 제가 2001년 흥남철수작전 당시 북한 피난민 14,000명을 구출한 미국 화물선 선장님 장례미사에 미국에서 참석을 했던 계기로 해서 제 자신도 6.25를 너무 모르고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더 모르겠다 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니까 또 이 사진 속에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주인공을 찾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 올해가 이산가족 찾기 30주년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원한 국가가 67개국으로 기네스북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하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 속의 그 사람,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대한민국이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사진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주인공들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시되고 있는 사진들은 월드피스 자유연합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이라고 생각이 되거나 이 사진 속의 인물을 주변에서 알고 계신다면 지금 나가는 자막이 있지요.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전쟁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우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렵게 찾아낸 60년 전 사진 속 주인공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아침에 집과 터전을 잃었습니다. 두려움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모여 만들어진 진짜 역사 이야기. 광화문에서 한창 전시 중인 전쟁 기념 사진전. 당시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담긴 사진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의 사진을 유독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사람. 여기가 이 전쟁 때 나를 먹여주고 공부시켜준 그런 고아원이었는데 이게 저입니다. 손을 놓고 있는 이 모습, 또 원장 선생님 미군들 이렇게 옷을 주던 거 이거 그대로 생각이 나는 한 장면입니다. 8살 꼬마아이는 어느새 7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고아들이 이렇게 많이 표시가 나와 있어서 내가 어렸을 적에 전쟁 고아로 나도 똑같은 이런 행렬에 참여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따가 그냥 와서 제 과거를 보기 위해서도 한 찾아와 보곤 합니다. 전혀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보통 이제 쓰레기통 옆이나 이런 데 있는 그 이 풀이 있으면 돼지 풀이라는 거라든가 이제 그걸로 국 끓여가지고 손국 끓여가지고서 이제 먹고 그래도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먹었죠.
쌀 한 줌이 귀했던 그 시절. 정말 눈물 나는 얘기죠. 참 우리가 이런 전쟁을 겪고 나서 그리고도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거는 이게 한국인의 아마 그 힘일 겁니다. 이거. 내게는 트럭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전부였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함께했던 낡은 트럭. 자 곳곳에는 60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습니다. 2월 25일 날 전쟁이 났다 소리를 듣고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차가 증발을 되니까 그 차가 우리 차니까 나하고 같이 입대하게 됐어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17살 학도병. 학도병 당시 사용했던 물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문규 씨. 요거는 담요, 일선에서 덮고 자는 거. 요거는 혁대. 할아버지에게 역사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이 전쟁에 썼던 물건을 실제 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쭉 역사관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란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역사 속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아마 저런 거 보면서 뭐 남의 나라 얘기다, 나와는 관계없는 먼 세상 얘기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뭐 젊은 세대들, 뭐 전후 세대들이 전쟁이나 안보에는 어떤 그런 의식이 별로 부족하다,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브로니 씨 같은 외국인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네, 내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다 외국 그 가족들이,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그 한국 전쟁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월드 뉴스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그 혹시 전쟁 다시 일어날까 봐 걱정 너무 많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랑 좀 비교하면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 전쟁 걱정보다 좀 이상한 가족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한 무슨 관심이요? 이상 가족, 그 이상한 이상 가족에 네, 대해서. 네. 그래요. 이상한 가족이라는 줄 알고. 왜 그러세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어요. 아니 여기 계신 황보라 씨도 이 자리를 대표하는 젊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 어느 정도일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 북한의 도발 위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또한 그 류현진 선수의 게임이 얼마나 우승을 할까에 대한 더 관심에 집중을 했던 제가 좀 더 부끄럽게 느껴지고요.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이산 가족의 고통과 전쟁의 비극을 보면서 좀 더 젊은이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동호 교수님께서는 요새 그 언론에 북한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요즘 개성공단 사업 중단 문제라든지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의 무산 책임 공방 문제,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 이 북한 관련 뉴스가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러한 그 뉴스들이 대개 북한을 너무 적대시하거나 또는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선택하게 하는 이러한 강요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이 북한은 어쨌든 우리랑 같이 통일을 해야 하고 또 한 민족으로서
공동 번영을 이루어야 할 하나의 파트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생적 시각에서 북한과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또 함께 번영을 모색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시각들이 좀 있어야지 국민들이 이 남북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또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좀 그러한 면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과도하게 냉전적이고 적대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이러한 그 시각은 조금 지양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근데 전쟁을 또 겪은 분들에게는 북한과의 상생의 파트너십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뭐 미래는 좀 달라져야겠죠. 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좀 시야를 해외로 넓혀볼까 합니다. 우리 해외 동포 중에도 이산 가족들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 한인사회 소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윤태호 PD 특파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윤태호 PD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도 많은 이산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30년 전 그 감동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30년 전의 그 감동, 그 설레임 모두들 잊지 못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 이민 와서 언어도 자유롭지 못하고 재미실향민들에겐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 고향 생각이 더욱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한인 2세가 이런 그 이산 가족들의 한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분이 그 하버드 의대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올해 30살인 제이슨 안 씨인데요. 아무래도 영화나 다큐멘터리 하면 그 문과생에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하버드 의대생이 제작을 했다고 해서 더욱 화제가 됐죠. 며칠 전에 만나봤는데요. 그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지난 26일 늦은 밤 하버드 의대 부속병원인 이곳 응급실을 나서는 제이슨 안 씨를 만났습니다. 네, 조금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제이슨은 이곳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퇴근 시각은 이렇게 늘 한밤중인데요. 70년대 미국에 이민 온 부모 밑에서 태어난 한인 2세 제이슨 안 씨.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떨어져 제이슨은 5년 넘게 하버드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시간이지만 제이슨 안 씨는 의사 가운만 벗은 채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에겐 특별 프로젝트가 남아 있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Jason An and I'm the director and producer of Divided Families film. 그의 특별 프로젝트는 바로 이산가족 다큐멘터리입니다. 4년째 제작해온 이산가족. 지금은 촬영을 끝내고 올해 상영을 목표로 마지막 편집 작업이 한창입니다. My 외할머니 who was from North Korea and how she was separated from her younger sister and her last wish was to meet her before she died. And unfortunately, she wasn't able to do that. 할머니는 제이슨이 7살 때 세상을 떴습니다. 어렵게 북의 동생과 편지 연락까지 하게 되었지만 만나보기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암투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ome of the photos of her funeral were sent to her in North Korea. And from what I heard, she said, "Who told you to send pictures of a dead body? You were supposed to come alive." And then she she tore up the pictures and burnt them because she didn't want her to see her sister dead, right? She wanted to see her alive.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할머니의 가슴 아픈 사연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제이슨 안 씨. 한국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지난 2006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1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제이슨은 이산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 들어와 관심 있는 다른 동료와 한인 2세들을 모아 다큐멘터리 촬영에 나섰습니다. 미 전역에서 총 17명의 이산 가족을 만났습니다. I remember people saying, "Oh, this is old news. Why are you so interested in it? It's 옛날 얘기." But to me, it was very new. It was very exciting. 할머니를 통해 이산 가족의 한을 공감해온 그에게 이산 가족은 결코 지난 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대 공부와 이산 가족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 필름을 완성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는 제이슨 안 씨. 제이슨 아울러 역시 많은 아이디어를 주며 자원봉사해준 친구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마지막 편집 작업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모금 시작 4개월도 되기 전에 모금액이 목표치 $20,000를 훌쩍 넘었습니다. That's a human story that transcends cultures. No matter if you're in Korea or in the United States, it resonates. 이산 가족들에게 남겨진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는 이런 절박감을 누구보다도 공감한다는 제이슨 안 씨. 상영 일자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후반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눈길을 헤치면서 애들을 부르면서 Through the project, we want to raise awareness in the American as well as the global community. We really hope that, you know, it's a long shot, but through the film, there could be interest, movement to get divided families reunited, and that's what we hope. 네, 재상봉, 이산 가족들의 절실한 꿈이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산 가족은 잊혀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과거 우리 역사에 생소했던 한인 2세들에겐 아주 새롭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한인 2세들이 이산 가족들의 사연을 책으로 엮어낸 것인데요. 연이어 이런 책들이 발간되는 등 한인 2세들의 이산 가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2세들 역시 이산 가족의 상봉을 절실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윤태호 PD 특파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그 한인 2세들이 이산 가족의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네. 뭐 직접 겪은 분들도 아닐 텐데 말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록으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이진 씨? 네. 정말 감동적인데요. 저는 지금 내내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는 지난 138일 동안 워낙 온 국민이 울면서 이제는 조금 그만 울고 싶다. 또는 지금 30년이 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산 가족 얘기를 보시면서 그래 다시 또 방송이 시작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반응을 보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혹시라도 조금 외면하고 싶은 분들이라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기 먼 이국 땅에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관심 갖는다는 게 정말 참 감동적이고요. 지금 이 시간도 실은 하나의 또 아주 귀중한 기록으로 남거든요. 전쟁이 얼마나 처참한지는 오늘 프로그램을 처음 보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느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무총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남북 이산 가족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들이 70%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렇죠. 벌써 6만여 분 돌아가시고 신청자 가운데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보시면서 또 억장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눈 감으시기 전에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 기록을 남겨서 후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한인 2세들이 생각하는 이산 가족에 대한 것도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객관적으로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풀어내시기 궁금해요. 내가 한국 역사 관심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했고 탈북자들 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큰 나라에서 나라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 편하게 북한 갈 수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 편하게 한국 올 수 없습니다. 완전 벽이 있습니다. 외국 눈으로 그 벽 때문에
문화 차이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원하는 앞으로 우리 누구 실수하고 경제 생각보다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좀 시원하게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네. 쉬운 일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보니까 그냥 일단 다 We are the world 한 세계니까 한 나라 좀 통일하면 제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유, 저희가 제대로 모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30년 전에는 그 많은 방송을 했고 또 그 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이산가족을 상봉했습니다만 네. 교수님 앞으로 저희에게 남은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혹시 우리랑 같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이 통일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독일 통일에 큰 역할을 했던 뭐 예. 문화적인 것 방송도 있을 수 네, 있을 그렇습니다. 당시 그 서독에서 만들어졌던 그 서독의 방송이 독일 통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통독 이후에 네. 많은 연구 결과 보고서들이 나왔는데요. 물론 그 두 분단 국가가 통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또 국제적인 이런 힘들이 합쳐졌지만 그 중에서도 방송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특히 독일의 국민들이 이 서독에서 만들어진 이 방송을 통해서 우선 서독의 실상을 제대로 알게 될 수 있었고요. 또 서독이 얼마나 자유로운 국가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자유의 소중함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 30년 전에 이미 우리가 이 KBS가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듯이 남북 교류의 방송 교류의 활성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의 어떤 방송을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오고 이런 그 교류가 활발해지면 훨씬 더 통일을 앞당기는데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뭐 북한 주민들도 우리 방송을 볼 수가 없고 우리도 북한 방송을 보는 게 현행법으로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KBS 같은 경우에 남북의 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북한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실상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북한은 지금 이제 그 전송 방식이 저희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방송 전문 용어로 NTS식의 방송을 하지만 북한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사회주의권이기 때문에 팔 방식이라고 하는 다른 방식이어서 접근이 안 되고 있지만 요즘 중국을 통해서 우리 그 한류 열풍이 불면서 우리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하에서 이렇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방송 교류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저희 110분에 걸쳐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방송 현장에서 정말 많은 이산가족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또 기쁨, 감동을 함께 하신 서른도 씨 오늘 어떠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탈북자분들하고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소식이 참 궁금한데 많이 그 정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것을 그분들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북한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모르고 사는 거하고 알면서 사는 거하고는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도 자유주의적인 개방적인 공산주의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시간적인 문제인데 전 통일이 되리라고 보고 그 많은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을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기억이 기록으로 남고 또 그 기록은 역사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수 기자님, 이런 노력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는 뭐 한 장군 개인의 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임진왜란의 그런 어떤 전쟁의 전황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전쟁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네. 전라남도 그 당시 지역의 어떤 생태나 뭐 그 바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부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아마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이것도 저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은 아마도 그런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역사의 그림 조각 맞추기 또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잃어버린 조각 중에 하나일까요? 네. 자, 30년 전 오늘 우리는 방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KBS는 앞으로도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며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산가족 찾기 30주년 특별 생방송 우리는 만나야 한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리틀 엔젤스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니까 그것 또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5시 10분부터 이산가족 찾기 30주년 특별 생방송 만남 그리고 희망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